나는 언더 음영이 잘 어울리는지 애교살이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정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질감이 들었다. 이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제발 꼭 이 언더 음영을 해보세요. 완전 달라질 거예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오늘은요 분석 메이크업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애교살이나 언더 음영에 대한 분석 메이크업을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밝은 애교살 NO! 언더 음영 메이크업을 꼭 해야 하는 유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나는 언더 음영이 잘 어울리는지 애교살이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으로 정결. 이 영상은 그래서 언더 음영 잘 어울리는 유형과 이유의 총집합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빼곡하게 와다다다다다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제발 꼭 이 언더 음영을 해보세요. 완전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요, 턱선이나 이마와 콧대에서 떨어지는 이 골격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에게 해당이 돼요. 이런 분들은 밝은 애교살 연출보다는 언더 음영을 갔을 때 훨씬 더 분위기가 살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예로 한소희님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소희님은 이마에서 눈썹, 콧대를 지나는 이 T존 부분에 넓이감이 있는 편이라 각이 살아있는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들은 눈매가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윤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국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도 한몫하거든요. 그래서 이마부터 콧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도드라진 유형일수록 눈밑 음영을 강하게 넣으면 이국적인 분위기가 배가 되는 장점이 있어요. 오히려 생글생글하고 밝은 애교살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약간 따로 놀아 보이거나 분위기와 맞지 않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참 볼륨감 있고 봉긋한 밝은 애교살 이제 유행했을 때 나는 따라해봤는데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질감이 들었다. 이 유형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요. 눈 밑에 음영감이 빠지면 볼 중앙이 훨씬 플랫해 보이기 쉽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콧대와 이마의 T존이 확 사라져 보이기 때문에요. 한소희님과 같은 유형들은 눈 밑에 언더 음영을 넣어줄 때 콧대의 윤곽과 공간감이 훨씬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눈 밑 언더 유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유형 갈게요. 눈썹의 모질은 굉장히 짙지만 눈매 자체는 강하지 않는 유형이에요. 바로 김태리님 같은 유형입니다. 김태리님 보시면 눈썹 모질이 진하고 쌍꺼풀 라인에 라운드 길이감이 눈매 끝까지 이어지는 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김태리님도 얼굴의 외곽에 이 턱선이 살짝 각이 들어가 있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그런 유형이세요. 근데 김태리님 애교살 보면은 굉장히 통통한 편이에요. 애교살의 두께감이 눈의 높이감과 비슷할 정도로 도톰하다 보니까 애교살 자체를 밝게 강조하면 오히려 반전의 효과로 눈이 더 좁고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얼굴의 분위기가 많이 사라질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유나님 메이크업을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왼쪽 사진은 정말 애교살이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 메이크업 연출을 할 때는 아예 다 밝히기보다는 눈 밑에 음영을 살짝 넣고 그 아래 애교살을 부분적으로만 밝힐 때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겹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 보라돌이들도 오히려 살짝 음영의 컬러를 줘서 눈매가 더 넓고 그윽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 갑니다. 세 번째는 중안부가 긴 유형이에요. 다들 이 부분은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중안부가 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밝고 화사하게 글래만 애교살도 중안부를 짧아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언더 음영과 밝은 애교살은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다희님과 윈터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중안부는 긴 편인데요. 코 자체가 길기보다 코는 짧고 인중의 길이감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눈 밑에 애교살을 밝히거나 아예 뺄 경우에 얼굴의 여백이 조금 더 살아나 보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눈 밑에 색감을 주거나 음영을 줘서 여백의 공간을 채워주고 중안부도 같이 짧아 보이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훨씬 더 잘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가 사진을 정말 많이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
이다희님과 윈터님은 눈 밑을 밝게 애교살로 하는 사진을 정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언더 음영 메이크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얼굴에 조화가 잘 사는 유형이라는 거겠죠. 언니 저는 그런 평생 밝은 애교살은 아예 못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방법을 좀 사진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뮤트 핑크 컬러감의 색감을 나타나게 하거나 밝은 브라운의 컬러를 이용해서 눈 밑을 연출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보라돌이들이 꼭 어두운 음영을 생각할 게 아니라 살짝 색감을 주면서 채워주는 언더 음영을 생각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윈터는 왜 항상 여기를 좀 어두운 컬러로만 할까? 사나나 나연님처럼 아예 밝은 컬러들로는 왜 사용을 안 할까 하는 이유가 이 이목구비 요소를 좀 파악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약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할까요?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자. 자, 그리고 네 번째 유형 갈게요. 다음은요, 삼백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뭐 우리 보라돌이들도 너무너무 잘 아실 거고, 제가 이전에도 카리나님의 눈 유형에 대해서도 이 영상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카리나님은 눈동자가 작은 편이고 좌우 아래 흰자가 삼면이 보이는 삼백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삼백안의 눈을 가진 분들은 특유의 몽환스럽고 신비한 이미지를 주기가 좋은데요. 단점을 뽑자면 눈동자가 많이 작은 유형일수록 좀 흐릿해 보이거나 졸려 보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카리나 님도 눈매 자체가 워낙 긴 편이면서 삼백안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 밑 둘레가 밝아질수록 흰자의 영역이 더 넓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테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언더 음영이거든요. 삼백안의 영역을 정리해주고 졸려 보이는 인상을 딱 교정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 갈게요. 다섯 번째 유형은 캐치아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약간 고양이상 눈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필수시죠. 캐치아이 유형인 경우에는요, 눈 앞머리랑 눈 끝머리의 경사 각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특히 혜리님의 경우 앞머리 몽고주름이 얇고 날렵하면서 앞쪽에서 뒷 눈꼬리로 향하는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캐치아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경사가 높게 올라가는 눈들은 눈꼬리가 눈매를 덮어주는 형태가 아니에요. 눈매를 덮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애교살로 연출하면 눈밑이 평평해 보이고 더 눈매가 올라가 보일 수 있습니다. 언니, 눈꼬리를 좀 덮어준다는 게 무슨 이야기죠? 바로 이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은 눈들은 이 눈꼬리가 눈매를 덮어주듯이 지붕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애교살을 그리게 되더라도 눈매를 좀 감싸는 느낌을 내기 때문에 밝게 애교살을 연출해주기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눈끝 꼬리가 올라가 있는 혜리님은 눈매가 꼬리를 덮는 느낌이 나지 않죠? 그래서 애교살로 눈 밑을 밝게 할수록 오히려 이 경사가 더 심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음영으로 이 눈매 자체를 조금 더 살려주면서 가는 게 눈을 더 트여 보이고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유형을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유형들은 무조건 언더 음영 해보세요. 완전 달라집니다. 자, 그럼 언더 음영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 되죠. 생각보다 언더 음영하는 방법이 진짜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최근에 사용해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삐아 에센셜 아이 팔레트 유어 피치 컬러입니다. 오늘은 눈 언더를 위주로 좀 여러분들과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소통을 살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위에는 너무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눈화장을 제 기준에서는 하다가 만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위에 톤을 좀 맞춰가지고 언더도 같이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언더를 여러분들이 할 때에는 브러쉬가 조금 중요해요. 브러쉬의 모양이나 이 모질 또는 크기가 어느 정도 작고 촘촘한지에 따라서 연출할 수 있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고 작은 총알 모양의 브러쉬들을 좀 이용을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좀 골라가지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언더를 여러분들이 음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어둡거나 좀 딥한 컬러를 언더 음영으로 칠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정말 쉽고 간단하게 싹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베이스 컬러를 눈 밑에다가 연결을 좀 해줄 거예요. 저도 데일리로 눈 밑에 음영을 줄 때 너무 어둡게 음영을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메이크업 무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대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은 직장에 가서도 큰 무리 없이 언더 음영을 좀 자연스럽게 주는 그 톤을 이용을 할 거예요. 눈 뒤에 중앙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를 연결을 해주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눈 중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 끝까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끝에 연결을 해줄 때 내 눈매를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요.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졌을 때 만나는 구간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이 안쪽 요 구간이 있죠. 여기 안에, 그러니까 뒤트임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좀 남겨놓아요. 남겨주고 다시 얹어주고 이렇게 해서 눈 밑을 먼저 살짝 밝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어두운 컬러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속눈썹에 붙여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조금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아까 비워놨던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 채워줍니다. 전체 다 어둡게 하는 경우보다는 속눈썹 있는 구간은 좀 어둡게 칠해주되 그 밑부분은 살짝 밝은 컬러로 밝혀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데일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안한 눈 쪽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확장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가장 어두운 컬러랑 살짝 조금 톤이 다운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컬러 있죠? 이 두 가지 컬러를 좀 섞어줍니다. 이제 눈 언더에다가 방금 발랐던 영역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끔 발라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브러쉬는 최대한 세워가지고 발라주는 게 좋아요. 세우면 세울수록 좁은 부위를 바르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세워주면서 밑에를 음영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만 해줘도 눈 밑이 아까 처음에 베이스만 발랐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그윽하게 음영감이 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아까 베이스 컬러 발랐던 거를 눈 밑에다가 살짝 더 넣어줄게요. 이 컬러. 어두운 거 발랐던 바로 그 아랫부분 있죠? 아랫부분에 살짝만 더 이렇게 넣어줍니다. 얘를 살짝 턴 다음에 약간 글램하게 펄을 살짝 올려줄 거예요. 저는 이 펄 이용을 할게요. 이 펄. 저랑 꼭 똑같은 이 섀도우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음영 컬러여도 다 상관이 없어요. 눈 언더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살짝 볼륨감을 주고 싶다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만 좀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눈 밑이 좀 글램한 느낌을 내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언더 음영 하고 싶은데 언니 나는 언더 음영 하면 그렇게 다크서클처럼 보여요 하는 보라돌이들 있죠. 그런 보라돌이들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언더 음영을 한쪽과 안 한쪽이 차이가 나게 되죠. 이렇게 안 한쪽, 한쪽 이 방법대로 이제 따라 해주시면 진짜 끝이에요. 언더 음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진하고 딥하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뭔가 데일리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느낌들을 같이 내주면 그냥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쉽게 간편하게 하기 아마 좋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좀 주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살짝 눈 밑에 음영과 컬러감만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언더 음영을 꼭 해야 하는 유형 그리고 이유 하는 방법까지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으로 우리 보라돌이들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눈 밑에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분위기를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